자, 이제 교재 588페이지입니다. 588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28가지 있다.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합니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자, 먼저 용도에서 1번 단독주택, 2번 이러면 안 돼요. 1호, 2호, 3호.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1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가, 단독, 나, 다중, 다가구, 나 공간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중하고 다가구만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다중, 다가구. 2호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그 5가지가 나오죠. 단독에 다중, 다가구, 공동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근데 문제가 나오면 건축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건축법 안 나오고 이것은 주택법 시간에 주택,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그러니까 주택법 시간에 나옵니다. 주택법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호가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자, 가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판매를 체크합시다. 소매점 체크합니다. 소매점. 3호 일종근생의 가 어디다 체크하자고요? 소매점. 체크하는 거 체크해요. 소매점. 그래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읽는다고 줄 긋지 말고 체크하는 데만 하세요. 자, 그러면 그 1000 미만이면 소매점 그랬으니까 자 591페이지 가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 먼저 알아야 되니까 591페이지 7호 뭐가 있어요? 판매시설 다의 반가로 1번 3호 감옥 3호 감옥이 소매점 3호가 일종근생이고 감옥이 소매점. 그래서 감옥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일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 그랬죠. 무슨 얘기냐? 소매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뭐고? 일종근린 생활시설. 1000 이상이면 판매라고 표현 안 쳐. 뭐라고 표현해요? 일종이 아니면 뭐라고요? 판매. 무슨 말 이해했어요? 1000 미만이면 뭐다? 일종근생. 일종이 아니면 뭐다? 판매. 일종이 아니면 판매다 그랬지 1000 이상이면 판매다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좀 알아야 돼요. 다시 옆에 590페이지 4호 이종근생에서 어디 보냐 그러면은 하 봐요. 하에 금융업소, 사무소 줄 거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업소 줄 거 넣고 바닥면적이 얼마 미만이요? 500 미만. 그건 줄 거지 막 줄 거란 데면 끄라니까. 중개사무소 줄 거고 500 이거 500 줄 거면 공부 못해. 이것은 중개사무소 다 줄 거고 설명드려요. 500 미만이면 뭐라고요? 이종근생. 500 미만 이종근생 한 장 넘겨요. 14호 봐요. 14호 보면 14호가 뭡니까? 업무죠. 업무에서 나온 일반 업무 있죠? 일반 업무 해가지고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사무소 이게 좀 빠졌는데 다시 지금 자, 옆에 590페이지 다시 4호의 이종근생에서 하 다시 봐요. 하가 보면 하 읽을게요. 금융업소 잘 봐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지로서 같은 건물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500 미만이면 뭐고? 이종근생이고. 넘어갔더니 14번 업무에서 나의 1번 있죠?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소개업소 거기 중개사무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것은 이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업무라고.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이면 뭐고? 이종근생이고 500 이상 그러고 표현 안 해요. 이종근생이 아닌 뭐다? 업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중개사무소가 이종에서 나오냐 아니면 업무에서 나오냐 그걸 알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념을 이종이 잡았냐 업무가 잡았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미리 잡았어요? 이종이 미리 잡았죠. 500 미만이면 뭐다? 이종이다. 이종이 아니면 뭐다? 업무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이종에서 나오지 업무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볼 필요가 없이 무조건 중개사무소는 500 미만 해가지고 어디서 나온다? 이정에서 나온다. 이정에서. 중개사무소가 600이면 이런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요. 400이면 나오지. 500보다 작으니까. 중개사무소가 100이면 나와요. 50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숫자 보지 말고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뭐라고요? 이종근세. 그렇게 공부를 해야 시험 문제. 안 그러면 숫자 통째로 암기 다 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암기? 이 많은 걸 갖다가. 그러면 다시 589 다시 가가지고 자 이제 일종근생입니다. 일종근생에서 가 어디다 체크해요? 소매점 체크하고 뒤에 숫자는 절대 보지 말아요. 숫자는 뭐만? 숫자는 주택만 봅니다. 주택만. 나머지 숫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매점 뭐고? 일종근생. 그 다음에 라번 의원, 치권, 한의원, 침술원, 적군원, 조사원, 안마원, 산후조 이런 다 해야 돼요. 의원은 출제가 아주 잘 되니까 가장 대표가 의원 다 꺼야 돼요.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군원, 조사원, 안마원, 산후조련 얘는 뭐라고요? 일종근생. 그 다음에 바입니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그만 읽고 줄여요. 한 건 줄여가지고 관공서. 관공서가 뭐라고요? 일종근생.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관공서가 지금 그 1000 미만이죠? 1000 미만 일종근생인데 자 넘겨서 14 봐요. 14호가 뭡니까? 업무시설. 가보게 되면 공공업무에서 줄 끄지 말고 국가, 지자체 청사. 청사라는 게 뭡니까? 동사무소도 청사고, 파출소도 청사고, 구청소 청사고, 시청도 청사고 전부 다 청사예요. 청사인데 일종이 아니면 뭐라고요? 업무다. 무슨 얘기냐? 동사무소 요즘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1000 미만이면 걔가 뭐요? 일종근생. 일종이 아닌 뭐라고요? 업무. 그러니까 파출소 같은 거는 개념이 작잖아요. 얘들은 파출소 얘들은 작으니까 1000이 안 되거든요. 걔들은 뭐라고? 일종인데 경찰서는 크잖아요. 경찰서는 당연히 1000 넘어가죠. 그때는 뭐라고요? 업무가 되는데 이 관공서를 뭐가 먼저 잡았냐? 일종에서 먼저 잡았으니까 관공서는 업무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 문제는 관공서는 어디서만 나온다? 일종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관공서 숫자가 1000 미만, 1000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관공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숫자는 1000 미만 되게만 나온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학원 선택을 잘해야 돼. 학원 선택은 거짓말이 아니고 숫자 주거라고 암기시킵니다. 숫자 주거라고. 문제를 어떻게 만들 줄 모르니까. 문제를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숫자 절대 안 봐요. 숫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기만 숫자 보고 나머지 숫자 보는 게 아니요. 어디에 있는 것만 잘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사봅니다. 일종근생의 사. 마을회관 체크하고 마을회관.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공동작업소, 공동급반장, 그 다음에 체크합니다. 공중화장실. 거기까지가 일종근생에서 나오는 거 줄 거였어요. 일종근생에서 뭐 줄 거였어요? 첫 번째, 소매점. 두 번째, 의원, 치권, 한의원, 침수원, 적군원, 조사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뭡니까? 관공서. 그 다음에 마을회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주로 그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읽어보되 줄 끈 것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4호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가 공연장에서 체크합시다. 극장영화관. 극장영화관이 문화집회가 아니고 이종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면 자 있습니다. 자 일반 음식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의원. 두 번째 잘 나온 게 일반 음식점. 자, 일반 음식점 빨리 생각해요. 일반 음식점 그러면 술집이 생각나요? 아니면 된장찌개 생각나요? 된장찌개. 이러고 생각하면 이미 한 문제 틀렸어요. 술집은 전부 다 술집 들어갈 때 문 앞에 서서 한 번쯤 봐봐요. 뭐라 붙어 있는가 여기에. 일반 음식점 이러고 붙어 있지. 예. 무슨 얘기냐? 일반 음식점이 술집이면 규제가 강할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 팔면 규제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국토계획법 가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 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은 술집입니다. 규제가 강해요, 약해요? 술집이 규제가 강할까요? 아니면은 술집이 규제가 강할까요? 아니면
된장찌개 파는 분식집이 규제가 강할까요? 술집이 강할까요? 일반 음식점은 규제가 강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술집이니까 규제가 강하다고. 그 다음에 차, 장의사, 동물병원 줄 거고, 장의사, 동물병원 줄 거나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자동차군과 무드학원은 제외. 그게 중요해요. 학원은 뭔데? 이종근생인데 자동차군하고 무드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다. 그러면 자동차군이 이종근생이 아니면 뭡니까? 자동차 관련. 무드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고 위이다. Z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이종근생이다. 이거는 안 중요한데 자동차군과 무드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 보게 되면 하입니다. 하에서 뭐 잡아요? 중개사무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체크합시다. 다중생활시설 체크 앞에다 살짝 써요. 고시원 써놔요. 고시원. 옛날 말로 고시원. 지금 뭐라고? 다중생활시설. 혹시 고시원에서 공부해본 사람 있습니까? 고시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나요? 고시원 들어가게 되면 밥 줘요, 안 줘요? 네, 밥 줍니다. 차려줍니까? 네 알아서 떠먹으라 그래요? 네, 떠먹어라. 밥통에다 밥 담아놔요. 자, 김치 줘요, 안 줘요? 네, 김치 줍니다. 냄새하고 여러분 김치까지 있어요? 국 줘요, 안 줘요? 국은 안 줘요.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는 있어요. 운 좋으면 단무지 돼 있어요. 문 열어보면 주인이 있으면 단무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하고 물이야, 널려는 게 물이고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살을 주고요. 사람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시원이 얘들 공부하러 간 데가 고시원이었는데 고시원 가니까 밥도 주고 김치도 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면 아침에 밥은 주잖아요. 저녁 끝났는데 밥 안 주잖아요. 고시원들은 밥 줘야 안 줘? 준다니까. 김치도 있다니까.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원룸보다 훨씬 싸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고시원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시가 공부 쪽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부분 노무자를 거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고시원 용도가 뭐로 바뀌어? 숙박이 됐어요, 숙박이. 그래서 원래는 고시원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얘를 갖다가 2종을 해가지고 2종이 되면 얘가 주택가에 들어요, 주택가에. 1000제곱미터 몇 평이요? 300평. 300평 되는 고시원 주택가 들으면 고시원 가서 보게 되면 한 사람 자는 방이 한 1.5평 돼요. 1.5평. 2평도 안 되고 300평이면은 한 평이다 그러면 300개 만들고 1.5평이 몇 개 만들게요? 한 150개. 그럼 아무리 모두 300평이면 100명에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게 숙박치고 규모가 작아요? 많아요? 많다니까. 이 큰 숙박이 어디로 든다고? 주거지에 들어온다고. 주거지가 숙박용도 쓰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000을 갖다가 500으로 바꿔놓고 500 미만인 고시원은 이종근생이다. 그렇게 바꿨다가 이 고시원이 고시가 아니라니까. 뭐지? 숙박이지. 그래서 지금 뭐를 바꿨냐? 숙박 근무하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가지고 다중생활시설.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앞으로 고시원 말 쓰지 말고 고시원 뭐라고?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고시원 500 미만 다중생활은 2종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입니다. 숙박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 옛날에 말했던 고시원이구나. 그러고 알아놔야 되고 591페이지 보면 더에 뭐가 있습니까? 단란주점 체크하고 숫자 절대 보지 말고 단란주점 뭡니까? 이종근세. 안 마실서 너리현장은 이종근세. 그래서 이종근세에서 문제 나온 게 많습니다. 첫 번째 극장영화관 체크 잘했나 봐요. 극장영화관. 두 번째 일반 음식점. 세 번째 장의사 동물병원. 네 번째 자동차공 무대학원은 제외. 다섯 번째 중개사무소. 여섯 번째 다중생활시설. 일곱 번째 단란주점. 여덟 번째 안마실수소 노래연습장. 그게 2종입니다. 주로 그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5번 문화집회에서는 봅니다. 마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원하고 식물원 줄고요. 동물원, 식물원. 21호 찾아 한 장 넘겨서 21호.
21호 뭐 있습니까? 동물 및 식물 관련.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작물재배사, 종묘병, 하초 등의 분재, 식물과 어쩌고저쩌고 동물원, 식물은 제한다.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그까지 읽으면은 자, 가축을 키우고 재배하고 필요하면 잡고 도축이니까 잡는 거예요.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 및 식물의 주요 용도는 뭐라고요? 동물을 갖다가 재배가 아니죠. 키우든가 잡든가 식물을 재배하든가. 근데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동물원에서 동물 사육합니까? 필요하면 잡아먹습니까? 식물 재배합니까? 아니죠. 다 키워서 갖다 놓고 와서 어쩌세요? 보세요. 보고만 가세요. 관람이죠, 관람. 주 용도가 관람이니까 얘가 동물 및 식물 관련이 아니고 어디로 갔다? 문화 및 집회다. 용도가 관람이니까. 6호 종교시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7호 판매시설 체크요. 판매시설은 시장. 도매 시장의 시장. 소매 시장의 시장. 시장 뭐라고요? 판매시설. 자, 8호입니다. 8호. 8호는 뭡니까?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자, 한잔 등에서 18호. 18호에 뭐가 있습니까? 창고시설. 다 봐요. 다에 뭐가 있어요? 물류터미널. 터미널이라고 똑같이 보지 말자. 물류터미널의 옛날 말로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 뭐고? 창고. 여객터미널은 뭐고? 운수. 그러면 8호 가가지고 8호. 운수는 뭐냐? 순수하게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 생각해. 사람 운송 수단. 버스, 기차, 배, 비행기,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의료시설 중요합니다. 간판이 병원, 구호,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하여튼 병원 그럼 뭐라고요? 의료. 의원 뭐라고요? 일종근세. 병원 뭐라고요? 치과병원, 의료시설. 치과의원, 일종근세. 동물병원, 네, 이종근세. 그래서 아까 이종근생의 동물병원을 체크해. 동물병원. 간판이 병원 그럼 뭔데? 의료시설인데 동물병원은 병원이 아니죠. 글자만 병원이지. 걔는 이종근생. 그 다음에 10번 10호 교육연구 넘어갑니다. 11호 노유자. 12호 수련 다. 수련의 다. 유수 호스텔 적고 유수 호스텔. 얼핏 보면 호텔 같은데 호텔이 아니고 잠은 자기는 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안 재워줘요. 네, 청소년들이 수련장 가서 자는 거. 이게 유수 호스텔입니다. 수련입니다. 수련. 13호 운동. 14호 업무. 업무에서는 나의 이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뭡니까? 업무시설. 체크하라고요. 오피스텔. 15호 숙박. 16호 위락. 위락의 나 체크합시다. 유흥주점. 마 체크합시다. 무도학원. 바 체크하고 카지노. 17호 공장. 18호 창고. 창고에 다 체크합시다. 물류터미널. 19호 위험물에 체크합시다. 가 주유소.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20 자동차 관련해 사 체크합시다. 사 운전학원 정비학원. 아까 자동차 학원은 뭐가 아니고 이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동차 관련이다. 무도학원은 이종이 아니고 아까 어디서 나왔다? 위락시설이다.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에는 동물원하고 식물원이 들어오면 안 되고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있고 23 교정 및 군사시설도 있고 24호 방송통신 25 발전 26호 묘지 관련 27호 관광휴게. 관광휴게에서는 가나입니다. 가 야외음악장 나 야외극장. 가 야외음악장 나 야외극장 두 개를 줄 거예요. 두 개 잘 나오니까. 28호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 의료시설에 부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장례식장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 걔는 의료시설. 요즘은 나홀로 많죠, 나홀로. 나홀로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두 가지.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의료시설. 병원이 의료니까. 나홀로 떨어진 장례식장은 그냥 장례식장.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용도가 총 몇 가지요? 28가지. 밑에 예제 문제 봐봐. 예제 문제. 자, 건축법상 용도, 종류, 연결, 옳은 것은 카지노, 아까 뭐라고요? 위라, 공항, 뭐라고요? 운수, 오피스텔, 뭐라고요? 업무, 야외극장. 야외극장이 자동차 극장 아닙니까? 야외극장보다 관광휴게, 자동차 운전학원, 운전 뭐래? 얘는 자동차 관련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 낸다고. 그래서 주로 나오는 애들이 줄 꺼준 대부분 그 안에서 빙빙 돕니다. 그 안에서.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되,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고, 줄 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28가지 이거를 모르면, 28가지 모르면 나중에 중개가 안 됩니다. 중개가. 용도, 지역, 21가지 지역을 모른다든가, 건축물의 용도 28가지 모르면 이 취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설명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94페이지 맨 밑에 3번 건축물의 시설군 해가지고 옆에 595페이지 있죠? 그 부분은 숙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가 총 28가지가 있는데 28가지를 이제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시설군. 첫 글자 따가지고 암기는 간단합니다. 첫 글자 따가지고 자산 전문 영교 건축입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 사는 산업시설,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을 합니다. 상식. 자, 생각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지가 자동차 관련 시설 군으로 가야지. 산업 떠오른 거 뭐다? 산업 떠오른 것은 공장. 공장 그러면 이미지가 잘 들어요. 공장 그러면 이미지가 아주 쾌적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편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시끄럽고 무섭고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말 되나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럼 뭐도 있겠네. 여기는 창고도 있겠네. 운수도 있겠네. 위험물도 있겠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말이 자원순환이 아니지 옛날 말로 분뇨쓰레기. 그리고 뭐도 있고 묘지 관련도 있고 묘지 관련. 그리고 뭐도 있고 장례식장 신경 쓰고. 전기통신은 전기가 뭡니까? 발전, 통신은 통신. 암기할 게 없죠? 문화집회, 집회가 모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고? 문화집회, 또 뭐가 있고? 종교, 또 관광유계, 또 뭐가 있어요? 위락을 체크하고 위락. 영업, 장사합시다. 장사합시다. 판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숙박. 뭐가 있어요? 운동. 그리고 2종에서 다중생활시설. 숙박, 운동, 2종의 다중생활, 이걸 잡아놓고, 교육복지는 교육이니까 교육연구는 교육이고, 수련도 교육이고, 복지, 노유자는 복지고, 의료도 복지고. 근생 그러면 제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인데, 2종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다. 주거업무, 주거에는 뭐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업무에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정군사 있습니다. 교정군사. 그리고 기타에는 뭐가 있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암기하면 누구든지 다 풀어요. 일단은 집에 가서 한번 써요. 써보고 그 다음에 생각. 어디다 끼워 넣어야 맞겠는가. 이게 한 문제짜리인데 이걸 해석 못하면 한 문제 틀려. 문제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부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공부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포기할 건 해야 돼.
자, 이렇게 자산 전문 연교 건축 해가지고 이걸 뭐란다? 9개 시설군이 들어간다. 자, 이제 순서입니다. 밑에 있는 게 위로 가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가면 용도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밑에서 위로 가면 허가받고, 위에서 밑으로 가면 신고하고.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가 왜 필요하냐?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면 어쩐다? 허가. 내려가면 어쩐다? 신고. 첨장 가게 되면 올라가면 내려가면 이런 말 안 해요. 올라가면 그 말 대신에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되면 허가. 내려간다는 말 대신에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허용인데, 처음 문제는 옆으로 왔다 갔다 이 말 안 하고 동일시설군에서 변경. 동일시설군에서 변경은 허용. 그러면 자, 용도 변경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할 때 용도 변경 허가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그러면 원칙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는데, 또 시군구가 없는데 어디 있다고? 특자시, 특자, 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항상 건축법은 5명이 항상 한 팀이 한 팀. 기초 업무를 보는 자. 그래서 상위 시설군을 갈 때는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하위 시설 갈 때 뭐 해라? 신고해라. 동일 시설군 내어쩐다? 허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건축 허가도 자기가 해주죠. 준공검사가 사용 승인인데 그것도 자기가 하죠. 자기가 건축허가고 자기가 준공검사 다 하니까 우리나라에 하나의 건물이 탄생되면 얘가 알을 몰라요? 혼자 다 알죠. 혼자 다 알지.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되면 뭘 만드느냐? 건축물 대장을 만듭니다. 누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한 모든 현황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하고 대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합니다.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현황 기재하면, 자, 건축물 현황에는 첫 번째, 이 건축물이 누구 거냐? 소유자가 나올 것이고, 건축물이 누구 거다? 갑이다.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한다? 갑에게 부과한다. 그러다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대장 명의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을로 바뀌어야죠. 갑으로 바뀌면, 갑으로 두면은 계속 갑한테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을로 바꿔놔야 세금은 누가 돈다? 을한테. 이렇게 대장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바뀌면 대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언제 착공했고, 언제 준공했고, 지하 몇 층이고, 지상 몇 층이고, 면적은 얼마고, 주차는 몇 다고,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건축물의 이용 상태 가지고, 자, 이 건축물의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고,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예요. 1층은 뭐냐? 1층은 전부 다 슈퍼 쓴다, 슈퍼. 2층은 뭐로 쓰냐? 2층은 학원 쓴다, 학원. 2층은 학원 쓰는데, 학원인데 규모가 8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교육연구다, 교육연구. 학원은 규모 800이다, 교육연구. 학원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나이트로 바꿔야 되겠다, 나이트로. 나이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락입니다, 위락. 자, 건축주가, 을이. 2층 뭔데? 학원인데. 뭘 바꾼다? 나이트로 바꾼다. 허가 받고 할까요? 신고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찾아보세요. 자, 교육연구는 어디 있다? 여기 있고, 위락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어쩐답니까? 올라갔죠. 어쩐답니까? 허가 받았죠. 누구한테 허가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노원구 구청장한테. 우리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이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서울특별시장은 용도병행한테 절대 관여하면 안 돼요. 특별시, 광역시 나오지 말고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그만. 노원은 누구한테? 노원구청장한테. 그러면 책 보지 말고 노원구청장은 자기가 허가를 했으니까 2층의 학원이 교육연구가 나이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본인이 스스로 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알면은 지가 스스로 하면 돼요. 아니면 자꾸 구청장님 학원이 나이트로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어이구 답답하네. 지가 알면은 스스로 해야지. 알면은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알면은 당연히 스스로 해야지. 용도 변경 허가를 했으면 지가 안다 모른다? 안다. 스스로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어른 굳이 구청장한테 바꿔주세요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허가권자가 알아서 바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 건물 뭐가 됐어요? 나이트였어. 나이트 1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이건 원래 나이트 대상이 아니야.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옛날 학원은 다시 바꾸자 학원으로.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신고됐죠. 신고. 누구한테 신고해요? 노원구청장한테. 그러면 노원구청장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가 알아서 바꿔놔야 돼요. 아니면 건축 쪽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로 또 바뀐다? 학원을 바뀐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신고 수리권자가 그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빨리 대장 정리를 해놔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허용하면 다시 지금 3층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3층에는 저기 문화집회 있으면 문화집회 뭡니까? 문화집회 큰 극장에 극장이 500 넘어 문화집회요. 자 극장이 있는데 이걸 갖다 없애고 뭐로 바뀌었어요? 정교 뭐로 바뀌었다? 큰 교회로 바꿔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이죠. 분명히 뭐가 극장이 뭐로 바뀌었으면 교회로 바뀌었으면 대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뀌면은 건축자한테 허용했죠.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그럼 바뀌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대장 정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허용을 했으면 니들은 찾아와야 된다. 찾아와서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니까 기재사항을 변경하라고 뭔 해줘라? 신청을 해줘야. 그래야 내가 알고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시설군 안에서는 기재사항 변경을 해줘야 구청장 알고 그래 정교 교회 이러고 바꿔준다는 얘기요. 다시 상위 시설군을 가게 되면 용도 변경 허가 누구한테?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위 시설군은 특자의 특자도 시군구 신고하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한다. 동일시설군 안은 허용을 하지만 허용을 하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해야 한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90%. 10번 나오면 9번은 이게 한 문제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 부분.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해결하시고 그럼 어디까지 했냐? 596페이지까지 설명했습니다. 596페이지까지. 597페이지 6번 규정준용 얘는 지금 하면 안 돼요. 그 규정준용 걔는 나중에 4초만 암기하니까 내비두고 그건 숫자 암기니까 지금 집에 가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자산전문 연교 군주기 이거 써야 돼. 이거 봐서 될 성질이 아니고 자산전문 연교 군주기 28개 처음에 한번 쫙 써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자산전문 연교 군주기 쓰고 난 다음에 7개만 이제 반복해서 써보고 나머지 상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위군은 허가, 하위군은 신고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동일시설군 안의 변경은 허용을 하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해야 된다. 거기까지 알아야 한 문제 풉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598페이지 5절 건축물의 유지 관리 6월달에 시간 남은 합니다. 안 남은 가감하게 X해야 돼요. 600페이지 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입니다. 1번 대지 안정. 자 1절 뭐가 나왔어요? 대지 나왔죠. 대지. 여기서부터 말하는 이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이 대지입니다. 대지 안전 6월달에 할 겁니다. 거의 출제 안 돼요. 한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 2번 옆에 601 2번 X 3번 대지 안에 적용
설명합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사용 승인 준공금 써줍니다. 얼마 이상 되는 대지에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돼.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면 나무 심어라. 얼마 심어라? 그런 시험이 안 나와요. 왜? 조례로 정하면 전국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면 나무 심는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대지 안에 적용이라고 한다. 밑에 예외 적용 좋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시간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없으면 과감하게 액수. 간혹가다 지문 하나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안 합니다. 2절 도로입니다. 도로는 중요합니다. 첫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도로는 중요합니다. 도로 개념을 모르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남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자격증 있는데 있어요? 머뭇머뭇거려요. 아니 증 없습니까? 있지요. 자, 증 있습니까? 있지요. 자 여기 도로가 있네. 도로가 있고 여기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이 있습니다. 대지 건축합시다. 이 대지가 맹지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해석을 해야 되니까 첫 땅이 맹지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2월 달이죠. 1월 달에 공부 처음 하는 분 있습니까? 1월 달에 처음 하는 분. 태어나서 이번에 중개사 공부 처음 하는 분. 진짜 처음이에요? 언제 했어요? 시작은? 11월 했으면 한번 들었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처음, 난 태어나서 처음인데 1월 달부터 처음인 사람. 진짜 처음입니까? 2월 달부터요? 처음인가 이제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맹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맹지를? 출입구가 없는 땅. 자, 저기는 맹지 뭐라고 생각해요? 아예 몰라요? 그래도 본인 생각에 맹지. 자, 그럼 이제 공부 좀 많이 했으니까 맹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땡땡땡. 맹지 뭐라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왜 이거를 물어보냐 그러면 맹지가 뭡니까 그러면 맹지가 뭡니까 뭐라 그래? 맹지란 것은 도로에 접하지 않는. 근데 도로에 접하지 않는 이 정도 말하려면 이건 완전 전문적인 수준이고 처음 하는 사람은 도로라는 말을 몰라요. 모르겠지. 길이 없는 땅. 길이 없는 땅이 뭐라고요? 맹지입니다. 맹지. 자 그러면 이 도로 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 보고 도로 길이라고 하냐? 이게 지금 맹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분석해보자. 맹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도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냐 아니냐 이걸 따져. 건축법은 어떠한 구조를 갖췄을 때 도로라고 할까 이걸 봐. 어떠한 구조를 갖추면 도로냐. 원칙은 사람이 다니고 두 번째 차도 다니고 세 번째 4m 이상 되고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신설한다, 변경한다고 법에서 고시가 되면 법에서 고시를 하면 그러면 도로입니다. 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사람도 다녀야지, 차도 다녀야지, 4m 이상 돼야지. 그러면서 법에서 고시가 됐어야 돼. 그게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할 때 건축 허가를 신고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이것도 도로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쯤에서 갑이 이러고 땅 가지고 있는데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갑이 허가권자한테 허가해 주세요. 허가권자가 야, 네 생각이 어떻게 날라다닐 거냐? 어떻게 이게 건축이 되겠냐? 갑이 그러면 좋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만들어 낼게 이런 얘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된다는 얘기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몇 메타, 길이 몇 메타는 허가권자 도로라고 뜬다고 공고를 빵 한다고. 도로 허가권자가
여기서부터 도로입니다라고 지정 공고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고? 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 있던 이 땅은 뭐였는데? 맹지였는데 맹지였는데 얘가 도로 만들면서 맹지에서 전부 다 탈출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땅들이 지금.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면 도로인데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 도로를 건축법은 도로라고 포함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정 도로도 도로라고 포함합니다. 자, 다시 1번. 602페이지 1번 통행도로 봅시다. 자, 통행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가로 건너뛰고 도로로서 다음 해당하는 도로나 체크합시다. 그 예정도를 말한다.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정도로도 포함이 된다. 예정도로도 포함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러고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땅 가지고 있다. 얘는 맹지가 안 됩니다. 이쯤 해가지고 이렇게 을이 땅 가지고 있다. 얘는 뭡니까? 맹지입니다. 허가 신청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을 땅에 대해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떼봤더니 이렇게 샥 해가지고 빨간색 도로가 이러고 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뭐라 넣느냐? 소로 이류 해가지고 8에서 10m 여기에 접함 이러고 딱 썼어요. 무슨 얘기냐? 서로 2료 8에서 10m라는 도로에 이 땅을 짠다? 접했다? 닫고 있다. 그러면 토지 이용객 확인서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도로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게 전부 다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도로 결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 도로. 이게 뭐라고요? 예정도로. 예정도로는 도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자, 내 땅에다 건축하겠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 허가해줘요? 안 해요? 이거 도로가 개설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물어봐요. 을이 왜 허가 안 해줍니까? 아, 길이 없잖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다니려고? 을이 얘기하지. 아니 건축법에서는 예정도로로 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도로인데 왜 허가 안 해주냐고. 그러면 담당관이 뭐라고요? 방법이 없지 담당관이. 그러면 사장님은 도로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도로지. 그럼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도 허가를 해줍니다. 그 대신 도로 개설이 안 됐으니까 우리 사장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본인이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라고 뭐가 나가요? 조건부가. 개발행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점심 식사는 했나요? 생선도 먹었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개발행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예치사는 뭐다? 굴비, 발차기 그쪽에 나온 얘기요.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다가 건축하고 싶으면 현재 길이 안 나왔다고 허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도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지자체에다 기부하면 돼. 기부하고 건축한대. 기부하고. 그러면 건축에서 벌어진 수익이 얼마냐? 100원이다. 이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10만 원 들어간다. 안 하고 만다. 안 하고. 건축 허가는 나오지만 득실을 따졌을 때 실이 크니까 안 하고 만다. 근데 분명히 허가는 해 준다는 얘기요. 이런 게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래서 1번 통행도로 개념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거기 2번 위에 박스 그 설명 다 했습니다. 2번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가지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그러면 항상 건축법은 특별자치시가 있는 거예요. 책이 좀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건축법은 항상 똑같아. 항상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항상 같이 뭉쳐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위치를 지정 공간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외해가지고 이제 지형적 조건은 뭐가 안 된다?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허가가 인정하는 범위 내 3m 이상인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가 못 다닌다. 그것은 평지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사지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계단으로 된 도로죠.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차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뭐는 다녀? 사람 다녀 사람. 그것도 뭐라고 인정한다?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한다. 계단으로 된 도로에 간 차 딱 한 대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누구는 가요? 김여사는 가요. 김여사. 거의 뭐 걸쳐가지고 얻어가도 못해 김여사 많이 나오잖아요. 김여사 말고는 안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것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막힌 길, 꽃목길. 봐봐요. 이게 도로가 이러고 있으면 이 도로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메타입니까? 4m 이상입니다. 4m 이상. 도로는 앞으로 몇 메타 이상? 4m 이상. 근데 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로는 가다가 막혔어요.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힌 골목길. 이 도로폭은 몇 메타일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냐에 따라 가지고, 상식적으로 막다른 도로 길이가 길면 어쩔 것이고 폭은 넓을 것이고 빠른 얘기 아닙니까?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그 도로폭은 2m 이상,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이면 그 도로폭은 3m 이상, 35m 이상이면 그 도로폭은 6m 이상입니다. 우리 구구단 몇 학년 때 외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2, 3은 6입니다. 그것도 2단밖에 안 됩니다. 2, 3은 6, 2, 3은 6.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알려줘.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 그 폭 몇 메타다? 2m 이상이다. 2m 이상. 자, 603페이지 밑에 큰 동그라미 2번 대지와 도로 관계 1번 원칙 접도 건축물 대지는 줄 거예요. 2m. 줄 거놓고 2m. 2m 이상이 어디에 접해된다? 도로에 접해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도로가 있고 이 대지에다 건축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를 접해야 되냐? 2m를 접해야 된다. 이 2m가 여기서 말하는 2m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0m 미만이면 2m인데 2m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도로가 있고 끝에 이러고 대지가 있고, 건축법에서 대지는 항상 뭐 한다는 개념이요? 건축한다는 개념이요. 이 폭이 이 길이가 몇 메타다? 7m다. 그러면 이 폭은 최소 몇 메타? 2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럼 2m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도로 폭이 이거 통과 폭이 몇 메타 나옵니까? 심각하게 재지 말고 대충 말해 대충. 얼마인데요? 70. 평소에 걸어다닐 때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까? 우리 학원은 여유가 너무 많아요. 다른 데는 한 40cm 주는데 우리는 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한 1m 50은 준 것 같은데 평소에 다닐 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죠. 다른 학원 같으면 50cm 딱 줘가지고 평소에 다닐 때 불편하거든요. 제가 넓어가지고. 네? 그러면 살을 빼야죠. 근데 문제는 평소에 다닐 때는 지장이 없는데 이 폭이 좁으면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이러고 걸어가다가 좀 좁으면 옆으로 이러고 가도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가면 되니까 천천히 가면 되니까. 근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사태면 불나가지고 오는데 이러고 가고 있을까요? 휙 뛰어가야지. 대피할 때 몇 메타가 필요할까? 대피할 때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급하게 샥 대피할 때는 최소 몇 메타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급하게 대피할 때 몇 메타가 필요할까요? 2m요? 대피할 때 막 이러고 뛰어가야 돼요. 막 팔을 이렇게 막 흔들고 뛰어가야 돼요. 아니 팔을 이렇게 양팔을 흔들고 뛰어가면 2m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고만 뛰어가면 1m면 충분할 것이고 한 사람이 대피할 때 몇 m면 된다? 1m면 된다. 1m를 급히 대피하는데 앞에 노약자가 있으면 장애인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죠? 대피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애 한 명 있으면 들고라도 뛰겠는데 애가 줄줄 10명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거? 뛸 수가 없네요. 그래서 2m, 이 2m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이겁니다. 옆에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대지니까 전부 다 전제가 건물이
건물이 다 들어갔으니까 옆으로는 어떻게 대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려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폭이 몇 메타냐? 그게 뭐라고요? 2m, 2m.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폭 몇 메타요? 2m입니다, 2m.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2m, 2m. 두 번째, 35m는 35m는 자, 소방차 한 대 딱 써서 불 끌 수 있는 반경이 몇 메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몇 메타죠? 35m. 이게 7m다. 자, 이 건물에서 화재 발생했다. 화재 발생했다. 그러면 7m다 그러면 이 길이가 7m요. 소방차가 여기 서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냥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메타까지 끈다니까 35m까지 여기까지가 35m다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아니 이게 소방 활동 거리가 불 끌 수 있는 반경이 소방차 서가지고 호수가 있으니까 몇 메타까지 불 끌 수 있다고 35m까지. 그럼 이게 몇 메타라고? 7m라고. 그러면 차가 굳이 이 앞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이게 7m니까. 여기서도 끌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근데 한 대가 가서 못 끄면 어쩐다고? 또 한다 없는 또 한다. 또 하나. 어이구 30도 넘었네. 아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다시 오면 되겠지 않겠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m는 뭐라고요? 소방 활동 거리. 6m는 뭐냐? 6m는 자 이게 7m가 아니고 57m면 57m면 여기서 불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찌 들어가야지. 꽉 찼네 이제.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되겠네. 어찌해야 돼요? 나와야지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6m는 무슨 계획이요? 왕복 개념. 차 두 대가 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 2m하고 35m하고 6m가 은근히 공법에서 많이 나와. 이런 숫자들이. 네, 2m는 대피할 수 있는 최소폭, 35m는 소방 활동 거리, 6m는 차 두 대 왕복의 개념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설명 다 했어요. 원칙은 뭐라고? 넘기지 말고.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법에서 고시되든가 위치 지정공가든가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예외 차 못 다니도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계단은 된 도로. 예외 4m가 안 돼도 차가 못 다녀도 도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4m가 안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법에서 고시해야 됩니까? 아니요. 위치 지정 공검해도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된다. 사람이 안 다녀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사람은 다녀야 됩니까?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못 다니는 도로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도로 있어요, 없어요? 무슨 도로요? 무슨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어디 뭐만? 자동차만. 사람이 들어가면 처벌받아요, 처벌. 자동차 전용 도로 쉽게 말해서 무슨 도로요? 고속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위에다 뭐라고 딱 쓰면 이렇게 이러고 딱 써면 이걸 뭐가 된다? 맹지가 돼, 맹지. 이것은 맹지. 고속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자동차 정도는 도로가 아니에요. 맹지가 안 되려면 옆으로 이렇게 길이 나오든가 뒤로 길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맹지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념 중요하니까 잘 잡아놔야 되고 이거 알아야 나중에 땅 중개합니다. 땅 중개. 토지 중개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맹지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예요. 대지는 603페이지 맨 밑에 앞서가지 말하니까 대지는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한다. 왜 2m라고요? 두 사람 이상이 대피하는 최소폭. 그 도로에서 가로 안에 뭐 제외? 자동차만은 통행에 사용 것은 제외. 왜요? 왜요?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도로가 아니니까. 건축도 도로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까 이런 얘기 하니까 2m 접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지가 있다. 얼마 접해라? 2m 접해라. 2m 접했다. 화재가 발생된다. 비상사태. 살려고 빨리 어쩐다? 대피한다. 고속도로요. 더 빨리 죽어요, 더 빨리. 대피는 무슨 대피요? 나오는 순간 죽는 거지.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지, 차라리. 고속도로는 뭐가 아닙니까? 도로가 아닙니다.
자, 박스 밑에 1번. 다음 갖고 해당하면 그래야지 않는다.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게 맹지 탈출이에요. 맹지 탈출. 쉽게 생각해서 맹지 탈출 방법 7가지 있습니다.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갑이 땅 가지고 있네요.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맹지 아니지. 돌에 붙어 있으니까. 옆에 이러고 있으면 을이 땅 가지고 있어요. 맹지 아니요? 맹지지. 주변이 이제 도로가 없으니까 맹지인데 간단하게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허가 받는 거 아주 간단해요. 갑 찾아가서 어이가 내가 한 달에 5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통행료로 얼마? 2m만 나한테 쓰게 좀 해달라고 지역권 설정하면 얘는 안 접했지만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어쩐답니까? 허가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맹지 탈출한 거 이것도.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만 없으면 출입에 지장만 없으면 앞에 땅 소유자가 사용 승낙에 동의만 해주면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2번은 무슨 얘기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운 좋게 쫙 해가지고 이쪽이 전부 다 뭡니까? 공원이 돼가지고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출입에 하등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 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건축 금지죠. 금지되고 공중통에 일반인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만 있으면 2m 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m 접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자, 넘어가면 2번 강화 얘는 4월달에 봅시다. 10년 가면 나올까 말까인데 최근 하나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내기 힘들어요. 3번 도리 지정 폐지 변경 4월달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605페이지 큰 3절 건축선. 이 개념은 건축선 이건 알아야 되는데 잠시 쉬고 갑시다.